군인, 소방관, 경찰, 님들아, 나 이승임. 한마디만 할게요, 님들아. 군대, 소방관, 경찰, 학교, 병원, 이거 다 있잖아요. 복지기관, 다 돈 먹는 기계요. 그게 유사시 아니면 쓸데가 없는 돈 먹는 기계들이에요. 돈 먹는 기관들. 이거 늘려봤자 진짜 돈만 쓰는 거밖에 안 된다니까. 국가 예산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있는 조직인 거지. 얘는 뭐 항상 쓰고 뭐 항상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늘리면 무조건 돈이에요, 니마. 그거 그리스님아. 늘리면 무조건 돈이라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교수님 말하는 제가 좀 이게 자 우리가 군대를 징병제로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자본주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반박할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물난리가 나오든지 예를 들어서 농촌 같은 경우에 많이 복구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거를 흔히 얘기하는 자원봉사라고 해요. 자원봉사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자발성으로 하냐, 공익성으로 하냐, 지속성으로 하냐, 무보수성으로 하냐. 이게 다 자본이거든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스스로 나서면서 하는 것이냐, 개인보다 사회 전반적인 것을 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속성, 일시적이 아니고 꾸준히 할 것이냐, 대가 없이 활동하는 무보수적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자원 가치가 상당히 커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연금을 위해서 뭐 그거를 위해서 전쟁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굳이 모병제를 해야 된다? 자원봉사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상당히 크거든요, 진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군대 뭐 전쟁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원봉사에 대한 그 경제적인 가치가 정말 커요. 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물난리가 나면 누가 바가지 들고 양수기 들고 누가 자원봉사 하러 가실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논문적이라든지 그런 거 다 제가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어. 나못 들었는데? 나 못 알겠어. 들었는데? 나 지금 카톡 하나 못 들었는데? 알겠어. 아니 근데 다시 한번 아. 간단하게 죄송해요, 제가. 자, 우리가 군대를 운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아까 왜 여기 뭐 냉장고님이 얘기하셨듯이 애국. 우리가 애국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 신념. 간단하게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함. 그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인 보편적인 가치, 예?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선별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민주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거고 보통 산업이 발전하면 거기에 대한 복지는 선별적인 복지도 늘어나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구수도 증가를 해야 자원봉사 그 사람에 대한 인구수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발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지속성으로 무보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다 같이 예를 들어 전쟁이 나면 너도 나도 다 할 거 없이 다 쫓겨내고 다 전방으로 나가겠죠. 그거 떠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있으면 눈이 올 거죠. 이번 달 다음 주에 눈이 온대요. 대설특보가 이미 뭐 기상청에서 내려왔고 그 하다못해 넉가를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농어촌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실 분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요. 그래서 징병제는 필요한 겁니다. 징병제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잠깐 두 가지 아까 내가 뭐 그 연금 문제 때문에 뭐 답변을 회피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연금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얘기를 하고 싶고 일단 모혜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값싼 그런 징병제 이렇게 끌려온 군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재난이라든지 이런데 투여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군인들을 그런데 투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군인들이 거의 반드시 가가지고 뭐 재난지원이라 가지고 값싼 노동력 이거 돈도 안 받고 막 그렇게 가지고 강제적으로 징집돼 가지고 뭐 노동을 이렇게 투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징병제를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자, 군인이란 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강군, 그러니까 나라 디펜스, 그러니까 방어를, 그러니까 나라, 이게 방위, 국가의 어떤 디펜스, 그러니까 방위를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거지, 재난지원에 어떤 투여해 가지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 존재하는 게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머애님이 말씀한 발언은 전혀 틀렸다고 보고, 아니, 그리고 아까 그 누구냐면 연금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하는데, 일단 그 모병제를 찬성하는 쪽에서 말하는 건 국방연구에서 발표했던 20만 명 정도의 인원,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를 하더라도 한 10만 명 정도 해가지고 30만 명 정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상황에서 모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구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부사관하고 이미 장교들까지 포함해서 20만 명 정도 된다. 이미 존재한다. 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의 그 보장해주는 연금에 대한 연금은 20만 명에 대한 연금이라는 걸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병제를 하더라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 연금에서 포함하고 있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모병제로 갔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뭐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10조가 드는데 모병제로 가면 막 20조로 가던가 이런 식의 어떤 자금적인 폭발적인 증가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어떤 민원도 한 20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어떤 모병제로 가더라도 제가 약간 발언할게요. 충분해서 매닝을 해줘가지고 하다 보면 연금의 문제도 관리하는 돈적인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관리가 제가 가능하다. 발언할게요. 제가 발언할게요. 예약했어요. 네. 제가 발언할게요. 일단 아니, 내가 예약했다고, 교수야. 1차적으로 군 내려주세요, 교수. 네. 아, 나 제가 말할게요. 인사가 왔어. 1차적으로 아니. 군인은 공적 자원이에요. 군인은 공적 자원이에요. 공적 자원. 그냥 이타시에 비상시 국가 재난 시에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요. 목적 자체가. 그거 아니면은 존재 가치가 없는 조직이에요. 그 조직은 전쟁 났을 때, 전염병 터졌을 때, 재난 터졌을 때, 그때 아니면은 필요가 없는 조직이에요. 군대는 그거 이외에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조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일단 모병을 했으면 징병을 했으면 그걸 위해서 뽑는 거는 그걸 위해서 뽑는 조직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뭐 돈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엘리트 군인이, 그러니까 모병제는 엘리트 군인이에요. 엘리트 군인. 지금 막말로 지금 뽑는 간부들도 엘리트 군인이 아니에요. 니마 엘리트 군인이 아니라니까. 엘리트 군인은 목적이 진짜 엘리트. 지금 징병제로 정말 엘리트, 진짜 첨단 장비 까고 걔네가 뭐 어디 다치잖아요. 미군처럼 걔네 그 다 뭐라 그래야 돼 그거. 아무튼 시설도 재정비해야 되고 돈 나가는 게 훨씬 많다니까요. 이미 폭발시키면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면은 미국은 막말로 현상 유지만 하는 거면 미국도 그렇게 천조씩 안 때려박아요. 니마 나중에 그 걔네 다쳤을 때, 늙었을 때, 병들었을 때, 요때 돈 많이 드는 거예요. 요때. 자. 현상.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군인의 의무라는 게 어쨌던가 국가를 뭐 전투로부터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 재산과 그런 거를 지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인이 투입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군대가 자꾸 상식적인 집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군대 자체가 원래 비상식 집단이에요, 님들아. 우리는 항상 전투를 얘기할 때 최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전쟁 국가에서는 신병제가 맞다고 마치 모병제 자체가 최선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실상. 뭐 자꾸 인권 얘기하시는데 군대는요, 여러분들 상식적인 집단이 아니라 원래 비상식적인 집단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하나 반론하겠습니다. 나도. 전반 저도 반론하고 싶습니다. 저 모병제. 아니, 냉장고에 징용대 찬성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반론하면 되잖아요. 저 반론하면 되나요? 찬성인데 저는 징병제에 대한 찬성. 예. 아니, 아까 좀 앞뒤가 안 맞으신 게, 인권 문제 얘기하시고 저 교수님도 저랑 전국에는 의견이 합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병력 문제에 있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교수님도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복무를 늘리자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 4년 늘려야 가능한다면서요. 본인이 4년 늘려. 아니요, 4년이 늘리는 게 아니라 아니 본인이 분명 4년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4년이라고 말 필요하면 4년도 늘릴 수 있고 10년도 늘릴 수 있다고 말을 했죠. 제가 언제 4년이라고 딱적해서 말했어요, 니마. 아니 그러니까 10년 얘기하시는 분이 4년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면 늘릴 수 있다고요. 무조건 늘린다는 게 아니라 필요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의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권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뭐야 질문 없어요? 필요에 의하면 늘린다? 아니 그러면 여성징병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성징병제는 못해요. 그럼에도 여성징병제는 최후에까지 보류해놨다가 할 수 있는 게 여성징병제. 아 그러면 남자들 개같이 10년 동안 이끄는 게 그 최후의 보루인 여성보다 더 쉽다 이거네요? 네. 남성들 10년 늘리는 게? 남성 10년 복무하는 게 남성들 30살까지 복무하는 게 여성들 20살짜리 징집한 것보다 훨씬 더 아니 급하게. 이거는 현실적으로 때를 쓰는 거예요. 이런 곳이야 제가 아니요, 때가 쓰는 게 아니라 니마 그러면 물어볼게요. 남녀 동일하게 다 징병하는 게 인권에 맞아요? 이건 더 윤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남녀- 먼저 자 답변 드릴게요. 제가 여성징병제를 처음에 꺼낸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합치점을 도출했지 않습니까? 병력으로 답이 없다. 그걸 본인이 한 말이 뭡니까? 모병제는 징병제는 다 아니, 없다고. 얘기 좀 끝낼게요. 예, 예. 4년이건 뭐 5년이건 10년이건 필요에 의해서 늘릴 수 있다는 게 본인 주장이잖아요. 네네. 아, 그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그게 우리가 토론을 하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봐야 돼. 우리나라 국방 백서라든지 국방 개혁을 보면은 지속적인 목표가 현대전에 따라가지고 병력을 감축하는 거예요. 최소 바운더리까지 동의하시죠? 아니, 감축하고 있잖아요. 이건 동의할 수밖에 없지. 2년 4개월, 2년 1개월, 1년 9개월, 지금 1년 6개월까지 왔잖아요. 1년 6개월까지 왔는데 다시 필요에 의해서 남성분들 희생해 주시라고 10년을 늘릴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죠. 저는 근데 지금 니마 말씀 중에 징병제 죄송한데 자체가 한마디만 할게. 징병제 자체가 지금 필요에 의해 유지되는 정책이에요, 니마. 징병제 자체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유지되는 정책이라고요. 왜 못해요, 니마? 막말로 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이게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떠나겠죠. 이민 가겠죠. 법률에 의해서 자유국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대안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 차선책을 최선보단 차선책이거든요. 이거는 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설득을 좀 해보자면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 남성들의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게 더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필요에 의하면 아니 또 말 끝내 필요에 의하면요. 왜곡하지 마세요. 정확히 말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필요에 내가 언제 10년을 딱 정해가지고 10년 딱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필요에 그러니까 의하면 필요에 늘릴 수 의하면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거죠. 필요에 의하면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말씀하세요. 목소리 높인다고 말 끊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니까. 이거 왜곡을 하지 마세요. 그럼 제 주장에 왜곡을 하지 마세요, 니마. 예. 아 저분은 사실상 아까 졌어요. 제 말에 동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축구 때문에 제가 간 거지 동의를 몇 번 했어요. 제 얘기. 저도 카톡하면서 했어요, 니마. 뭐가요? 그리고 나 이거 한 가지만 말해도 돼요? 아까 네. 전에 저는 안 먹어도 돼요. 예. 한 가지, 응. 아까 전에,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안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또 뭐 10만에서 20만 더해서 뭐 30만 이런 개소리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거 올리셨잖아요. 요 기사에 뭐 뒷부분은 안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 여기- 제가 올린 거 아닌데요? 아까 이거 누가 올렸죠? 아까 이거 누가 올렸거든요? 올리고 계속 아니 그거 올린 사람한테 반론을 해야지 저한테. 그리스님도 이거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님한테 하세요 그러면. 아까 이거 이방인님이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거 올려봐요. 제가 올렸는지 그러면. 예, 이거 이방인님이 아까 올리셨잖아요, 이거. 이거를. 이거는 내가 올린 게 아니라니까 일단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게요, 그러면. 나 아니, 이거 이거- 반론 좀 해도 되나요? 나 이거 이방인님이 올리신 줄 알았어. 아니, 저요. 저 됐어요. 야, 내 차례인가요? 제 차례군요. 자, 여러분들이 군대는 공익성과 예를 들어 자본에 대해서 모병제를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재난이란 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재난이란 한자 자체도 재앙의 재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군대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가의 자산이잖아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근데 재난이란 게 그런 거라고요. 예? 그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예시로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문제예요. 영국 같은 경우가 외국인 노동자들 하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그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으로 떠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사회가 경색이 됐어요. 사회가 안 돌아가서 거기에 대한 군대를 투입을 했다고. 예?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재난이에요. 하나는. 예? 그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가치가 절하되는 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디폴트 상태냐,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 상태가 오냐. 그 국가적인 재난 상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질병, 요 근래 터진 코로나와 예를 들어서 홍수와 예를 들어서 태풍 피해 이런 거 다 국가 재난이거든요. 이런 국가 재난 자체가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 자본주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질병 자체 때문에 사회가 경색되고 사회가 마비된 상태에서 영국이란 나라도 징병제예요. 그래서 사회가 경색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군대를 투입을 하고 석유 이제 주유소에다가 군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회를 돌리고. 예? 모병제로 하면은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재난이나 알겠습니다. 경색이 되면 그 뭐 알겠습니다. 아실 겁니까? 예, 모현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뭐 저를 자꾸 찾던데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저희가 모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저희가 듣고 싶었던 발언은 그러니까 모병제를 하면 그러니까 국방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자주국방이 안 되고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취지의 어떤 내용 그리고 어떤 근거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의견을 좀 듣고 싶었는데 지금 말하는 게 갑자기 뭐 재난으로 가가지고 징병제를 통해 가지고 군인들을 유지하는 게 재난의 어떤 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뭐냐 예시로 영국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을. 네? 영국을 말씀드렸어요. 자국방에 대한 그랬으니. 내용이 주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재난을 얘기하고 거기에 싼 아니 군대가 필요한 거는 고조선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나 고구려 시대 때나 신라 시대 때나 항상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군대가 투입되는 거예요. 모해녀님이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주국방이나 국방에 대한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얘기를 국방에 대한 포커스가 상당히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예시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 총을 국방은 안 돼요.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전방으로 나갈 사람이 누가 없어요. 예, 당연히 나가야지. 근데 군대가 운영되는 이유가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싶으면서 예? 자원봉사는 하기 싫고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 군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거기에 들어간 자원봉사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공모까지 군인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자주국방이라든지 부국강변 그러니까 강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존재하는 게 이제 뽑고 하는 게 군인의 의무라고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2차원적인 어떤 다른 뭐 재난 이런 걸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거기에서 받아들이다기보다는 말을 하기도 그러면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징병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새마을 운동이 왜 나오죠? 아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예? 아, 이거 끊으면 안 되나요, 그냥? 아니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경제적 가치가 너무 아니, 크니까 진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이거 좀 못 듣겠는데.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군대에 대한 그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동떨어진 얘기하니까. 아무튼 군대에 대한 필요함이 전쟁과 예를 들어서 자본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국민의 자산과 그 재난에 대해서 그거를 방어해야 되는 것도 군인의 필요성이에요. 네? 제가 반론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론 드릴게요.
국민의 재산과 치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징병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서 모병제를 시행하면 국민을 보호 못합니까? 모병제들인데. 그러니까 나도 저 아니죠. 말하고 지금 싶었어. 모병제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장이 뭐냐면 모병제를 하면 더 돈이 더 적게 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봉사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때우실 건데요? 더 많이 어디서 든다고 자원을 더 많이 들어오실 든다고 거죠? 더 많이 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군인을 강제 노역시키기 위해서 군대 보냅니까 지금님은? 아니 근데 저 자꾸 아니 아흥님 저 솔직히 진짜 죄송한데 못 듣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떤 걸 말을? 알레프님, 저희 어차피 얘기 안 하잖아요. 알레프님, 알레프님 토론 잘하시는 분인데 말로 좀 아니. 해주세요. 저는 애초에 지금 토론 해봤자 어차피 이따가 붕괴 칠거 뻔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미 채팅으로 스트레스 좀- 다 받고 계신데 아니, 쫄리면 이방인이구나. 튀세요. 네. 쫄리면 튀세요. 아니 채팅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말로 욕처먹으라는 건 개놀이에요. 이 방송. 그게 아니라 알레프님 봐봐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말을 하기 싫다라고. 아니 아까 전에 그럼 이방희님이랑 나랑 했던 거 그냥 했던 것만 좋아. 아니요, 그냥 이방인님이랑 교수님 뭐 하시던 토론 계속 하세요. 그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명령하지 아니 마세요. 그냥 제 알레프가 얘기했던 거 보면 저거 뭐야 지금 병력 낭비다. 뭐 지금 뭐 하냐 뭐 산에 가서 뭐 아니 이런 거나 냉장고님, 알레프님 그냥 님이랑 하세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겠어요. 아니 저 뭐라대요? 이방인이 하는 말을 못 듣겠어요. 님 계속 끊지 마요. 예? 적당히 끊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병력 낭비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입장은 뭐냐면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휴전국가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선보다는 최악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낫다. 이게 병력 낭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끝까지 아니라니까. 뭐 제가 할 말이 없죠. 뭐 끝까지 아니라는데 병력 근데 낭비라는 게. 군대 자체가 원래 최악을 대비해서 존재하는 그쵸. 존속하는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지가 막 뭐 안 난다고 한 정도면 아니, 네 말꼬리 잡잖아 지금. 말을 해봐. 재난이 아니, 이게 아니 재난이 심해서 국가가 멸망한 사례도 많이 있으니까. 아, 진짜 왜 끼세요? 알레프님 얘기 중인데. 말해봐. 아니, 계속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마디만 할게. 저는 채팅에 올려보시면요. 전쟁이 안 난다라고 한 적도 없고 분단 국가가 아니라고 부정한 적이 전혀 없어요. 예. 근데 계속 님은 전쟁이 언제 날지도 모르니까 병력을 대비해야 된다? 병력으로 군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데 님 계속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른다. 님 애초에 핀트를 님이 잘못 잡고 계시는 거예요. 채팅 필요 없어요, 마. 힌트를 내가 잘못 잡은 게 아니라 님이 뭐랬어요? 뭐 산에서 군인들이 뭐 산에 가지고 뭐 찾는다 막 이런 게 다 병력 낭비 아니라 님이 위에서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병력 낭비,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병력, 들었습니다. 그말 인정을 하는데 병력 낭비, 됐어요. 아니, 인정했으면 됐어. 끝. 병력, 신새끼야. 아니 말장난하는 거잖아. 결국은 내가 그 아니, 말에 대해서 말장난이 반박한 아니고. 건데 네가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거 봐. 아니 이거 인정했 봐. 때문에. 그러니까 또 반말하네. 인정했 때문에. 반말 또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병력 낭비를 주장했지 전쟁이 안 난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 병력 낭비라고 하니까 전쟁은 계속될 거래. 애초에 님이 지금 제 주장을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님이 병력 낭비라고 한 거 그럼 인정해요? 인정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그게 그걸 뭐? 반론을 한 게 그거라고. 병력 낭비가 아니라 항상 유사시 최악을 최악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병력 낭비가 아니라 당연히 경계 근무든 뭐든 투입이 되면서 항상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게 맞는 거라고. 그게 병력 낭비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낭비는 맞죠, 니만. 아니 물론 남부 알레프님. 그래서 종전 선언이 됐어요? 이번에 유엔 연설 가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엔에서 종전 선언을 했는데 됐나요? 여러분들? 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왜 모병제를 그렇게 근데 알레프님 얘기 들어보니까 모병제가 아니라 병력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제 전쟁이나 항상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게 어떻게 낭비예요? 나도 이걸 근데 들어보니까 저도 이게 생각이 없어. 들어보니까 이거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뭐 5년 10년 늘려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다음 중정제에서. 필요에 의하면 필요에 의하면 5년 10년에서 그럼 병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한 필요하겠죠. 아니 병장들 60만 원 주고 5년 10년 쓸 수 있어? 못 없잖아요. 쓰겠죠. 못 쓰겠죠. 못 쓰면은 결국에 거기에 대한 국방비가 존나게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건 모르죠. 만약에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거- 5년 10년 동안 경력 단절하는 그 청년들 확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확답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진짜 님 말대로 우리나라가 남성을 병력을 10년까지 차출을 해야 되고 징병을 해야 될 정도면 사실상 구분이 져버린 거예요. 정말. 이게 교수님 이거 아까 끝난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고 저는 갈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충수를 든 게 뭐냐면 본인이 한 말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 필요에 의하면 본인이 5년이고 10년이고 둘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필요에 의하면. 네네네. 자 봐봐 예산의 측면에서 보자고요. 그럼 그 사람들 아까 이병 안준호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돈 줘야 되죠. 줘야죠. 그러면 우리나라 징병제로서 필수 충원되는 인원들 병장, 뭐 상병, 1병, 2병, 뭐 50, 아까 60만 명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죠. 60만이라고. 네. 그 사람들 10년 동안 돈 주는 거랑 모병제로 전환해서 직업군인들 돈 주는 거랑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오히려 아니, 징병제가 더 들면 더 들었지.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징병제 자체가 님이 징병제 그러니까 징병하는 그 군인들한테 처우를 정말 네. 일반 봉급을 줄 거라는 가정을 지금 두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 이거 돈 안 줄 거예요? 돈은 주겠지만 그렇게 안 주겠죠. 당연히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주겠죠. 처우도. 아니 지금 정도의 수준 계산해봐요. 그거 60만 명 해가지고 병장 월급 지금 한 60. 아 그럼 쿠데타 일어나겠는데? 그렇지 쿠데타 일어날 수도 있지 그 정도면. 솔직히. 아 그러면 님 말 논박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를 게 없어. 아니, 아니 니마 그러면 그 가능성만 논하면 니마 그럼 북한도 징병 10명하거든요. 걔네 왜 쿠데타 안 일어나냐 그럼? 아 걔도 사회주의 정권이랑 자유민주주의 정권이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도 그 정도 되면 사회주의 국가라 말할 수 있어요, 니마. 아니 그러니까 그럼 님 말은 모병제보다 사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필요에 의하면은 아. 필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필요에 아 의해서만. 그러면 님 말대로라면 모병제보다는 필요에 의하면 사회주의로 국가 전환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네. 북한처럼 10년 보내는 게. 뭐라고요?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아니 말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진짜 필요에 못 들었어요. 의하면 북한처럼 10년 보내는 게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본인이 직접 인정했으니까. 아니 사회민주주의 성격으로 갔겠죠. 아니 말 끊지 말고 필요에 의하면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보다 사회주의 북한처럼 하는 게 낫다 이 말이네. 본인 아니 말대로. 사회민주주의 성격을 갖겠죠, 니마. 우리나라 사회가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성격을 갖겠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대로 이제 필요 불가결에 대하여 우리가 인구가 적어지니 인구로 적어지는 거에 대하여 이제 징병제 그 군의 그 기간을 늘려서 이제 최소한의 군인을 맞춰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5년 10년을 늘려야 된다. 근데 5년 10년 늘려버리면은 결국 들어가는 돈은 징병제나 모병제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모병제에 대한 이제 그 국방비 그런 예산에 대하여 지적한 바는 결국 상충되기 마련이에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그 아까도 말했지만 음. 모병제는 엘리트 군인이 어떻게 징병제보다 돈이 더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 훨씬 든다는 거 훨씬 많이 드는 거 님도 동의를 했잖아요. 교수님 그 제가 우리가 도돌이표인데 제가 기사에 하나 갖다 드릴게요. 이게 경제연구원에서 월급 300만 원 주고 모병제 가능할 거라는 가능해요. 그걸 봐봐요. 가능해요. 저 동의한다니까. 가능하다니까.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가능해요. 월급 300만 자, 월급 300만. 아 형님 오케이. 아니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네, 말씀 다 끝까지 듣잖아요 저는. 아, 네, 죄송합니다. 월급 300 모병제 가능하다라고 동의했고요. 다 들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근데 그 가능한 걸 냅두고 굳이 필요에 의해서 10년까지 늘려가면서 징병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 잠깐. 이거 가능한 걸 냅두고 왜 10년까지 늘립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니. 가능한 물어보세요. 거는 아니. 방장 이거 왜 알라프 또 패드립하네요. 저 좀 강퇴 좀 해주세요. 나가세요. 아니 안준호님 제 의견 동의하시죠? 아니. 네, 맞죠. 이게 좀 어폐가 있죠. 막.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년 정도면 솔직히 나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년이면 왜냐면 지금도 예전에 1년 9개월 했으니까. 근데 2년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말로 필요에 의하면 10년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 정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러니까 예를 한 거예요, 필요에 저는. 필요에 극단적으로 한 거고요. 저는 극단적으로 한 거고요. 예를요. 저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면 니마 자꾸 10년에 자꾸 포커스를 두는데 극단적인 예를 간 거고 님이 자꾸 니마 10년 안 갈 수도 네. 있어요. 님만 교수님 그 극단적인 예를 만약에 제가 들어가지고 가스라이팅 했다면 제 잘못인데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10년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본인이 직접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꺼낸 얘기가 저는 멀쩡한 사고방식으로 또 끊는다. 이방인님아 또 끊는다. 들어보세요. 이방인님아 제가 그럼 이렇게 말해볼게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 과거에는 4급까지 지금 면제 4급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징병 4급도 한대요. 4급도 징병한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을 늘린 거지. 이제 좋아졌네. 기준을 늘린 거지. 징병 더 필요에 해야지. 의하면 이렇게 하나씩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님이 왜곡하고 확대해서 가는 거라고요, 지금. 자.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3급 이상, 4급은 공익이었는데 지금 4급 공익 안 보낸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님 말대로 그러니까 님 말대로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말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그렇다고 그렇게 님이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고 과장하면 안 된다고요. 맞아요. 확대 해석은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래서 했어요. 니가 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 필요에 의해서 네. 10년을 한다고 했지 무조건 10년 한단 말 아니죠. 근데 님은 전제 조건을 맞아요. 계속 얘기- 10년을 얘기 두고 좀 말하는 거잖아요. 하겠습니다. 내가 자원봉사에 대한 자산가치 설명했어요. 님이 자산가치, 사람 많이 국가에 듣고 대한 있구나. 자산을 얘기해서 내가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교수님 의견에는 제가 뭐 동의 안 한 적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수님 의견은 10년이라는 그 중점을 왜 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10년이라고 극단적으로 한 거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필요에 의하면 10년도 가능하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고 전제 조건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교수님께서 먼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급수를 뭐 4급까지 한 국어랑 뭐 그러니까 병력수랑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니 궁금한 제가 거는 이해를 못하네 님아. 아니 저랑 안준호님이랑은 이해를 했는데 님이 이해 못하시는 거 아니요 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님아. 아니 자 봐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4급은 공익이었는데 이제는 4급도 공익을 안 한다고요. 이제 현역으로 징집을 한대. 님 말대로 병력수가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늘린 거라 필요에 의해서 전제 조건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라고. 님 말대로 한 방에 10년 안 하겠죠. 5년이 지금 1년 하는 거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천천히 늘리겠죠. 님은 계속 전제 조건을 나한테 계속 토론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10년을 내가 10년을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10년을 깔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수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급수 제한을 조금 느슨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현역병이 얼마나 더 충원됩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모르죠. 그건 모르죠, 제가. 그걸 글쎄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면 인구수-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상황 인구수에, 저 말대로 인구수에 비례 따서 그렇게 하나씩 늘리는 거죠. 그 이방인님이 7남에 나아요. 님아, 아니. 만약에 2000년생이 10,000명 태어났고, 2010년생이 20만 명 태어났어요. 그때부터는 3급까지 징집할 필요 없으면 2급부터 징집하겠죠, 님아. 아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겠죠. 뭐, 어떻게 아, 해요, 그걸. 그래서 생긴 게 방위, 그래서 징병제하라고 민방위가 이게. 방위죠. 잠깐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징집을 하는데도 지금 모자란다고 하는 판인데 모병제 못한다니까요. 모병제로 이 인원을 맞출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베이비 부머 세대 때는 방위군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없어졌죠. 그거 왜 없어졌어요, 방위군? 인구수 문제예요, 인구수. 자꾸 쓸데없는 걸로만 그러니까 이게 징병제를 이해를 그러니까 징병제랑 모병제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방위군은 징병제는 몰라, 저 사람은. 징병제는 징집을 하는 게 유연을 해요. 군복무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 할 수 있고 징집 기준을 올렸다 내릴 수 있고 이게 유연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근데 새마을운동 모병- 물어봤는데. 징병제가 더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얘기 좀 할게요. 제가 교수님이랑은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데 구라님 저분은 너무 좀 심각한 게 그러니까 자꾸 징병제랑 모병제나 현역 충원 인원은 똑같이 이꼴시 하는데 그거 너무 군대 갔다 오셨으면 그런 소리를 못 하는 게 애초에 들어보세요. 징병제랑 모병제랑 충원 인원이 다르다는 게 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키다에서 직접 얘기한 내용. 근데 그 자료를 본인이 아까 자산에 대해서 얘기해서 아, 저 내가 그냥, 그거 오케이, 다 제가 얘기할 거 아닌데. 제가 졌습니다. 오케이. 아니 본인이 이거 안 올렸다면서요? 아, 이게 예, 좋습니다. 키다에서 나온 거잖아. 아니 이게 키다에서 나온 거잖아. 본인이 이거 안 올렸다면서? 아, 제 졌습니다. 오케이. 아니 또 이러네? 안 되니까 저러네? 아, 안 됩니다. 아, 본인이 이걸 안 올리셨다면서요? 근데 아니, 왜 또 축구를 키다 하시는데. 그걸 왜 또 인용하세요? 아, 네, 뭐 그렇고 뭐 아까 교수님 얘기 반박하고 싶어요. 이거 인용하지 마시라니까. 이거 밑에 글 읽어보시고 인용하세요. 이거 밑에 거 다까지 다. 네. 아, 교수님이 아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나 지금 3승이에요 3승. 예. 뭐 무기 강화하세요? 자꾸 아니 저 사람 저걸 인용하려면은 밑에 글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 눈아파나. 아, 네, 알겠고요. 네, 교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셨던 얘기하고 있어. 그 4급이나 5급 뭐 그렇게 늘려간다고 되면 된다 했는데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2018년 기준으로 현역 징집 비율이 81%예요. 네. 81%는 뭐냐? 나머지 20%가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4급을 받고 이제 공익이나 3급도 원래 공익이 됐었죠. 네. 그래서 공익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도 징집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기준을 나눈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투자를 해서 군인으로서 키웠을 때 머리수 채우는 용도가 아닌 군인으로서의 이제 전투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한계의 개체가 이 군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쓰는 건데 네. 만약에 편발 혹은 뭐 신체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징집률을 늘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냥 머리수 채우는 용도로 쓸 거면은 되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저기 그 준호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준호님, 네. 그 4급까지 그 뭐고 현역으로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거- 교수님이 이거-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준호님,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예요.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고 뭐 여타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급까지 현역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뭐 그걸로 뭐 어떻게 뭐 인원수만 채운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그게 돼요. 포인트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걸로 인원수만 채운다잖아. 근데 인원수만 채우는 게 아니야. 근데 저 말이 맞지, 맞긴 맞지. 하는 게 맞아요. 맞긴 맞잖아요. 안준 아니- 말이 맞아요. 그거 머릿수만 채우는 거 맞아요. 막말로 과거에는 그 징병률이 뭐 60%인가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진짜 건강한 애들만 보냈고 나머지 좀 삐리하면 다 뺐어요. 우리 맞긴 맞지. 그러니까 교수님, 그런데도 근데 지금 들어보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81%까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삐리한 애들 다 빼버리면 말 그대로 징집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걔네까지 쑤셔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비율이 계속 점차 늘어나다 못해. 지금은 이제는 4급 원래 4급이 공익으로 빠져야 되는데 4급까지 현역으로 쳐 집어넣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4급이 물론 3급보다 뭐 신체적으로 딸리는 거 맞아요. 맞는데 왜 그럼에도 인원수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투력과 직결되는 거예요. 전투력과. 전투력하고는 크게 상관이 그러니까 제 상관이 생각에 있죠. 제 생각은 크게 상관없는 거 같아요. 또 출발한다. 아니 아니, 인원수랑 전투력이랑 상관이 있죠. 출발한다. 현대전은 솔직히 말하면 인원으로 하는 아, 전쟁은 뭐 아니에요. 그거야, 솔직히 그거 말하면. 아니요, 이거 상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사회에 AI가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AI가 들어온 것 마냥 지금 일을 안 하잖아요. 예? 자, 그것도 아니, 똑같아요. 군대에도. 교수님. 근데 나 한마디만 합시다.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자꾸 포인트를 못 찍고 다 지금 현대전이 아니야 아직까지는. 근데 한마디만 교수님. 한마디만 가. 교수님이 아까 현대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님들아 현대전이라는 게 뭐 드론 같아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아직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AI가 보편화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현대전이라 얘기하는 것부터가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군대 들어온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전 이후 현대전이에요. 베트남전 아, 이후 근데 월남전 이후 현대전이라 말해요. 그거는 들어온 인구수가 아직 필요합니다. 말 좀 끝낼게요. 군사학적으로 그러니까 군사학적으로 그냥 아, 참. 월남전 이후로는 다 현대전이에요. 됐죠? 저 말이 맞고 아, 제가 교수님이랑 대화를 참.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럼 마수 토론을 해야지 지금 다 같이 토론하는데 왜 둘만 말하냐고. 저는 마스토로 진짜 합시다. 저 구라님이랑 못하겠고 저거 오기니까 저 교수님이랑 1대1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대전이라는 거에 대해 반박을 했고요. 인다는 거. 하세요? 현대전. 뭐 현대전 그렇다네 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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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걔도 하나 키다 그거 갖다가 인형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